2025년 하반기 개봉 예정 공포 스릴러 영화 속편. 오늘은 대놓고 제가 보고 싶은 순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당당히 1순위로 이름을 올린 작품은 엄마 아빠도 함께 보면 민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생크스 감독의 투게더라는 작품인데요. 노골적인 노출과 폭력, 심지어 고어적인 부분도 있는 영화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서로 사랑은 하지만 권태기가 찾아온 커플이 관계 개선을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죠. 말 그대로 일심은 몰라도 적어도 동체가 되는 초자연적인 일을 겪게 된다는 바디 호러 영화고요. 이 작품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일단 지난 1월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후에 세계 굴지의 배급사들이 서로 판권을 사겠다고 박터지게 싸웠답니다. 또 현재까지 로튼토마토에 48명의 전문가 리뷰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100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는 2025년 7월 30일, 국내에서는 8월 중에 개봉될 걸로 보이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표절 시비에 걸려 소송 중이라는 건데요. 지난 2023년에 나온 베터 하프라는 인디 영화 쪽에서 표절로 고소를 했습니다. 극중 남녀가 욕실에서 성기가 붙는 설정, 스파이스 걸즈의 To Become One이라는 음악에 쓰였다는 점, 2020년 투게더의 제작을 맡은 주연 배우들에게 출연 제의차, 시나리오를 보냈었다는 증거까지 제시한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개봉 가능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충권을 장착한 뇌관을 보게 될 줄은 말이죠. 오는 7월 16일 돌아올 도라이를 만나보기 전에 스포 꽉꽉 눌러서 1편 먼저 복습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모두 잃은 조카 케이디를 위해 젠마는 자신이 개발한 AI 로봇 메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둘은 곧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되죠. 하지만 애정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 케이디에게 위협이 된다면 개나 사람 가리지 않고 처치해버리는 걸 시작으로 급기야 메간은 위험한 자신을 케이디에게서 떼놓으려는 젠마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케이디가 젠마의 편을 들게 되면서 강제 종료되고 말죠. 그 후 메간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만 이렇게 됐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상태면 영화가 안 될 겁니다. 원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적이 아군이 되는 법이죠. 메간의 설계가 유출되면서 또 다른 절대 빌런 AI 아멜리아가 등장하고 이 아멜리아로부터 케이디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간이 출동합니다. 트레일러를 본 많은 팬들이 입을 모아 터미네이터를 언급할 만큼 메간 2.0은 공포에서 액션 영화로 장르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뀐 건 메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키도 많이 컸고요. 트레이드 마크였던 막춤에도 섹시를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착해졌다는 썰이 있는데요. 내년 1월에 메간의 스핀오프죠. 소울메이트까지 개봉할 예정이라는 걸 보면 이런 모든 변화들은 메간의 프랜차이즈화를 염두에 둔 복선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기대작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식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1910년 토마스 에디슨의 10분짜리 프랑켄슈타인을 스타트로 31년에 프랑켄슈타인, 계속해서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아들, 귀신, 프랑켄슈타인의 저주, 영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아이 프랑켄슈타인, 빅터 프랑켄슈타인 등등 이미 만들어진 프랑켄슈타인 영화만 해도 70여 편에 달한다는데요. 그런데도 왜 이번 작품을 기다리느냐? 감독이 기에르모 델 토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무려 50년 동안 꿈꾸고 실현을 위해 20년을 넘게 노력한 결과물이라니 도대체 어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봐주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하지만 이건 그 어떤 작품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들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공포영화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라는 감독님의 인터뷰를 봐서는 딱히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작품은 11월에 넷플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편하게 볼 수 있어 좋기도 한데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다음 작품은 국내에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노이즈 마케팅에 넘어가서 일단 소개드려봅니다. 7월 11일 미국 개봉이 잡힌 스킬하우스라는 작품인데요. 야간 촬영 중이던 살인씬이 너무 리얼해서 카메라맨이 찍다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노이즈 같지만 혹하긴 하죠. 플롯은 익숙합니다. 10명의 남녀가 납치되어 눈 떠보니 낯선 공간이었고 그때부터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면 그 10명이 모두 SNS 인플루언서들이었고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건 바로 좋아요, 공유, 팔로우였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죄송합니다. 소우펜과 직수의 시나리오 작가 조시 스톨버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작품이라고 하고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예고편에서 B급 냄새가 살짝 풍기긴 하는데 힐링타임용으로는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영화 역시 데스게임을 소재로 한 찰리 행공 공포영화 롱워크입니다. 가상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100명의 10대 소년들이 롱워크라는 경쟁을 시작하는데 규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시속 4마일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1시간 동안 3번의 경고를 받게 되면
네, 죽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걷느냐?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죠. 이 영화의 핵심은 생존과 전후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지 않을까 싶고요. 콘스탄틴, 나는 전설이다, 그리고 헝거게임 시리즈의 프랜시스 로렌스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동명의 또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시나리오를 읽은 스티븐 킹이 쇼생크 탈출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이거 멋지긴 한데 절대 못 만들 거야 라며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소설 원작을 못 봤지만 저도 덩달아 궁금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Is Tamara here? 오는 9월 26일 미국에서는 스트레인저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자 새로운 트릴로지 중 두 번째 작품인 스트레인저스 챕터 2가 개봉을 합니다. 작년 8월 개봉한 챕터 1은 반경 8km 내에는 아무도 없는 숲속 외딴 집에 우연히 묵게 된 남녀 커플이 아무 이유 없이 가면 쓴 3명의 살인마들에게 죽음의 사냥을 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관객 수는 5,555명으로 흥행에는 쓴맛을 봤었고요.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역시 44로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클리프행어와 다이하드2의 레니 할린도 이제 감다디인 건가 하는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챕터 2를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Who are they? Why are they doing this? 챕터 1은 빌드업이었던 걸로 치고 2에서 가면 무리들의 사냥 이유 등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들을 하시는 건데요. 진짜 그럴 때생 건지 챕터 2는 러닝타임이 무려 162분, 2시간이 넘는다고 하죠. 레니 할린 감독이 의학 물고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데 부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잡순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